안녕하세요. 저희 여정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디지털 마케팅 계획을 실제로 시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스프레드시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방법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고 직접 스프레드시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스프레드시트의 핵심은 디지털 마케팅 활동을 체계화하고 비즈니스에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일관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매개 변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전 수업에서 이미 사용했던 예시인 salesforce.com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브라질의 세일즈포어스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담당하고 중소기업의 수요 창출 분야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엑셀이나 원하는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다음 열이 포함된 스프레드시트를 만드세요. ICP는 이미 정의한 이상적인 고객 프로필입니다. IDA의 컨택트는 구매 프로세스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직책, 기능 또는 유형입니다. PRS1A는 이상적인 연락처에 대한 반쯤 허구적인 설명입니다. CHANNR은 각 페르소나와 소통하는 수단입니다. 컨텐츠는 페르소나에게 전달할 주제, 테마 또는 의제입니다. FOMAT는 답 채널에서 콘텐츠가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FREQNCY는 이벤트 간 시간 간격과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횟수입니다. MONTHOLI BUDGT는 해당 콘텐츠 광고에 투자할 재정적 가치를 나타냅니다. OGSRVT1스는 바른 소셜 네트워크에 재게시하거나 콘텐츠 승인 필요성 등 중요한 지침을 입력하는 스프레드시트 필드입니다. 즉, 바른 열에 없는 모든 정보를 입력하는 필드입니다. MONTHS and WKS 오브 더 이어는 제작할 콘텐츠의 양과 다양한 채널에 게시할 시기를 입력하는 필드입니다. 이 스프레드시트에는 사주씩 총 12개월이 있습니다. 이 스프레드시트를 수정하여 월을 더 추가하거나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를 정확한 날짜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게시될 콘텐츠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프레드시트의 첫 번째 열은 ICP, 기상적인 고객 프로필입니다. 세일즈포어스의 경우 최대 2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컨설팅 중심의 영업 모델을 갖춘 기술 기업과 같은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수업에서 살펴본 바른 특징들도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기상적인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 필드에는 이러한 유형의 회사에서 누가 의사결정권자인지 명시합니다. 세일즈포어스의 경우 IT 관리자가 이상적인 담당자 중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IT 관리자는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T 관리자의 의견은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 페르소나를 만듭니다. 여기에는 이전에 만든 페르소나의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페르소나 수업에서 이야기했던 카를로스 실바처럼요. 이제 계획의 다음 항목인 채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채널은 회사 또는 브랜드와 잠재 고객 간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수단, 즉 이상적인 고객 프로필의 페르소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전략적 선택이 시작됩니다. 각 채널은 각기 다른 목적과 잠재 고객을 위해 존재합니다. 소셜미디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B2C 사업, 즉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가장 적합한 채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패션, 뷰티, 식품 등 시각적이고 빠르게 소비되는 제품에 적합합니다. 틱톡, 정부 역동적인 브랜드에서 자주 사용하는 짧고 창의적이며 바이럴 영상에 적합합니다. 페이스북, 여전히 연령대가 높은 잠재 고객에게 적합하며 그룹이나 광고를 통한 타겟팅 캠페인에 적합합니다. 핀터레스트, 인테리어, 파티 기획, 패션, 시각적 영감 콘텐츠에 적합합니다. B2B 사업, 즉 바른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이라면 가장 전략적인 채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링크드인, 권위 구축, 의사 결정권자와의 소통, 기술 콘텐츠 대포에 탁월합니다. 유튜브, 기업에서 튜토리얼, 웹이나 교육 콘텐츠 제작에 널리 사용됩니다. 트위터, 현재 X로 불림,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트렌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권위를 강화하려는 기업에 유용합니다. 또한 틈새 소셜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드리즈즈, 도서 판매, 작가 홍보 또는 출판 시장에 종사하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비헨스와 드리브벨,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에 권장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바른 디지털 채널도 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마케팅은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채널 중 하나입니다. 이메일 마케팅을 활용하여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프로모션을 보내거나 뉴스레터를 통해 잠재 고객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전략적 채널은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는 브랜드의 지식 기반 역할을 합니다. 서기법으로 최적화된 글을 작성하면 유기적이고 검증된 트래픽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채널로도 메시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워트세프, 텔러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심지어 봇을 활용한 웹사이트 채팅까지 직접 판매, 고객 서비스, 그리고 재가입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물론 SMS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안회사, 은행, 교통, 의료 앱들은 높은 전속률과 안정성 덕분에 이 채널을 꾸준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어스의 경우 B2B 비즈니스에 더 가깝기 때문에 주로 링크드인, 블로그, 이메일 마케팅, 유튜브를 활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기관 마케팅을 강화하고 워트세프를 활용하여 전환 후 더욱 직접적인 콘텐츠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열입니다. 이 열은 계획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는 각 페르소나, 이 경우에는 기술 관리자인 카오로스 실버와 논의할 주제, 테마, 의제를 산정합니다. 이 열의 콘텐츠는 기술적 과제와 실질적인 해결책을 직접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2. CRM을 회사 내부 시스템에 통합하는 방법, 컨설팅 영업 환경에서 클라우드의 보안 및 안정성, IT팀과 영업팀 간의 프로세스 자동화 모범 사례, 개발자를 위한 세일즈포어스 API의 기술 사용 사례, 기술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로우 코드 및 노코드 도구. 이 칼럼의 콘텐츠 유형을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품 출시 및 업데이트, IT 데이 또는 웹 서미트과 같은 기술 또는 혁신 관련 행사, 혁신 문화 및 디지털 혁신에 대한 내부 콘텐츠, 백서, 웹이나 튜토리얼과 같은 광범위한 교육 자료. 이러한 콘텐츠 구성의 목표는 해당 기술 프로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를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플랫폼 구매 또는 도입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콘텐츠가 무엇인지 이해했으니 이제 스프레드시트의 다음 열인 형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형식은 각 채널에 게시할 콘텐츠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주요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드의 정적 이미지, 이미지 회전형 이미지, 릴,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짧은 동영상,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 설문조사, 근접성 확보에 적합한 짧은 콘텐츠, 하이라이트, 교육 또는 판매 콘텐츠 고정에 효과적. 링크드인에서는 형식이 약간 다릅니다. 지식을 보여주는 긴 텍스트와 기사, 프레젠테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회전형 PDF, 사례 연구 또는 회사 비하인드 스토리가 포함된 동영상, 전문가 커뮤니티의 참여를 유도하는 설문조사, 굴리즈와 같은 틈새 네트워크에서는 형식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리뷰, 부서 목록, 포럼 및 독서 클럽에서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둡니다. 이메일 마케팅에서는 다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간 또는 월간 뉴스레터, 전환에 중점을 둔 홍보 캠페인, 환영, 장바구니 포기, 재참여와 같은 자동 시퀀스. 메시지 전송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버튼이 있는 짧은 메시지, 질문과 답변이 포함된 자동 대화, 간단한 알림 또는 알림.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채널 및 해당 공간에서 페르소나의 행동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스프레드시트의 채널 및 형식열을 작성할 때는 항상 다음을 고려하세요. 내 대상 고객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들은 해당 채널에서 어떻게 콘텐츠를 소비하는가? 이제 빈도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멈춰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빈도는 단순히 스프레드시트에 적힌 숫자 그 이상입니다. 빈도는 리듬, 습관,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는 요소입니다. 무작위로 게시물을 올리면 잠재 고객의 관심을 잃거나 브랜드를 정기적으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게시물을 올리면 기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객에게 점진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며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빈도는 참여도와 유기적 도달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은 자주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링크드인에서 매주 게시물을 올리면 잠재 고객 네트워크에서 권위를 구축하고 프로필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기를 유지하면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콘텐츠가 가장 많은 클릭을 유도할까요? 어떤 시간대에 가장 효과적인가요? 하지만 이상적인 빈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업계의 벤치마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른 B2B 기업들이 링크드인에 일주일에 2번 게시한다면 이미 최소한의 참고 자료는 확보한 셈입니다.
경쟁사가 적주로 뉴스레터를 발송한다면 월간 뉴스레터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월간 뉴스레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 분석 도구를 활용하거나 해당 틈새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프로필을 관찰하고 그들이 어떻게 포지셔닝하는지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세일즈포어스 예시에서 빈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 링틴의 기술 게시물 게시, 2주마다 유튜브의 동영상 게시, 페르소나별 월간 뉴스레터 게시, 특정 솔루션에 초점을 맞춘 분기별 웨비나.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 결과와 팀 구조에 따라 점차 늘려나가세요. 스프레드시트에서 이 열에는 주간, 월간, 15일마다 또는 매주 월요일과 같이 특정 요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신중하게 고려하면 잠재 고객이 브랜드를 인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내부 데이터와 시장 데이터를 모두 기반으로 한다면 콘텐츠를 더욱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전달 방식을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고 디지털 전략의 전반적인 성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프레드시트의 다음 열은 9월 예산치입니다. 여기서는 유료 미디어, 즉 메타 광고 및 구글 애드즈와 같은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강화하는 데 투자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열에 입력하는 값은 스프레드시트의 해당 행에 있는 특정 작업을 나타냅니다. 즉, 해당 월의 총 예산이 아니라 해당 콘텐츠 또는 캠페인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예산 금액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네, 모든 콘텐츠에 유료 미디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 블로그 게시물이나 간단한 팁을 담은 스토리 시리즈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콘텐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율, 도달 범위 또는 리드 확보를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콘텐츠는 반드시 강화해야 합니다. 이제 유료 미디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 플랫폼인 메타 광고와 구글 애드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타 광고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경우에 따라 왓츠앱에 게재되는 광고 시스템입니다.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게시물, 제품 광고, 짧은 동영상 및 프로모션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관심 분야, 지역, 직책 또는 프로필과의 이전 상호작용을 기준으로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구글 애드즈는 검색이 활발한 순간에 더욱 집중합니다. 만약 페르소나가 구글에서 DRP와 CRM 통합 또는 B2B 영업 자동화와 같은 키워드를 검색한다면 바로 그 순간에 브랜드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구글은 또한 유튜브 또는 파트너 사이트의 배너를 통해 비디오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세일즈포어스 예시에서 카오루스 실버라는 페르소나를 사용하는 경우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관련 유튜브 기술 동영상 홍보에 $1,500, 기술 백서가 포함된 링틴 캐러셀 홍보에 $800, 업계별 키워드를 사용한 구글 검색 캠페인 테스트에 $300. 이러한 값은 해당 작업을 처리하는 스프레드시트생에 개별적으로 입력됩니다. 이제 스프레드시트의 특정 줄이 순전히 기관 콘텐츠를 나타내거나 전환 목표가 없는 게시물을 나타내는 경우 이 필드를 비워두거나 부스팅이 없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의 목표는 유료 미디어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 분야와 각 콘텐츠 유형에 대해 얼마나 많은 테스트와 최적화를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500 또는 $2,000와 같이 고정 금액을 입력할 수도 있고 추후 예산이나 초기 검증에 의존하는 캠페인인 경우 미정이라고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팁은 모든 것에 투자하지 말고 현명하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떤 채널과 형식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이제 계획의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관찰열과 연중월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찰 항목은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를 보충하는 빈칸으로 사용됩니다. 해당 작업 실행과 관련된 특정 지침, 예외, 재사용 또는 물류 세부 정보를 기록하기에 이상적인 공간입니다. 2. 이 열을 사용하여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콘텐츠를 링틴과 페이스북에도 다시 게시해야 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작업은 특정 프로모션 캠페인 기간에만 게시해야 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적격 리드에게 워트세프로 전송, 영업팀 검토 후에만 게시, 제품 출시와 관련된 콘텐츠. 이러한 관찰은 팀 간의 일치를 유지하고 제작 과정에서의 의심을 피하고 콘텐츠가 가능한 가장 전략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각 열은 4개의 셀로 나뉘며 이는 해당 월의 사주를 나타냅니다. 이 공간은 시간 경과에 따라 작업을 분배하고 해당 월의 각 주에 콘텐츠가 게시될 횟수를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2.
2주마다 게시되는 콘텐츠가 있고 3월 첫째 주와 셋째 주에 게시하려면 3월 열의 첫째 셀과 셋째 셀의 1초를 입력하세요. 이는 해당 주에 콘텐츠가 게시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블로그 게시물이나 유튜브 동영상처럼 매주 게시되는 콘텐츠라면 4주 모두에 1초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 2회 게시되는 콘텐츠라면 각 셀의 기초를 입력하면 됩니다. 해당 작업이 그달이나 특정 주에 수행되지 않으면 해당 필드를 비워두면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표시를 사용하면 빠르고 정확한 시각적 일정을 확보하여 빈도 제어, 제작 구성, 채널과 캠페인 간의 정렬이 용이해집니다. 더불어 어느 주가 가장 바쁜지, 어느 주가 새로운 활동을 위한 여유가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날짜, 출시 또는 전략적 조정을 계획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스프레드시트의 이 부분을 사용하면 일관성을 유지하고 즉흥적인 작업을 피하고 1년 내내 균형 잡힌 디지털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업이 끝났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요점을 다시 살펴볼 시간입니다. 계획 과정에서 여러분은 연간 디지털 마케팅 기획을 구성하는 각 항목을 채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먼저 이상적인 고객 프로필을 정의하고 이상적인 연락처와 페르소나를 정의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와 소통하고 그들의 진정한 니즈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콘텐츠가 배포될 채널과 각 프로필에 관련된 테마와 가이드라인을 기록하는 콘텐츠열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콘텐츠가 전달될 형식, 포맷을 선택합니다. 형식은 비디오, 캐러셀, 기술 게시물, 이메일 또는 채널에 적합한 기타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소셜 네트워크에서 참여를 촉진하며 잠재 고객의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빈도, 프리퀀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시장 및 경쟁사의 벤치마크를 살펴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료 미디어에 중점을 두는 예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타 광고나 구글 광고와 같은 플랫폼에서 어떤 활동을 홍보할지 줄 단위로 표시하는 방법과 이러한 투자가 충동이 아닌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콘텐츠 사용, 제한 사항 또는 내부 조정과 같은 각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기록하는 관찰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항목을 활용하여 주별 게시 빈도를 구성하고 연중 실행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스프레드시트 그 이상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디지털 존재감을 확보하고 콘텐츠 제작을 명확하게 구성하며 유료 미디어에 더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적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순간적인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성, 목적의식, 그리고 비즈니스 목표에 부합하는 소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직접 디지털 마케팅 기획 스프레드시트를 작성하고 연습하고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테스트해 볼 차례입니다. 다음 수업부터는 디지털 삼각형계 두 번째 정점인 디지털 채널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